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분적분학 입문 7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잠깐 중간고사 시험과 관련해서 안내를 좀 할까 합니다. 여러분 미분적분학 지금 09분반하고 10분반하고 두 분반이죠. 이제 09분반은 10월 28일 그죠? 10월 28일 5, 6교시에 시험을 치고 10분반은 10월 28일 7, 8교시에 시험을 칩니다. 시험을 칠 때 제가 도 시스템에다가 시험 치는 그 분반을 이렇게 나눠놨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나눈 분반대로 여러분들이 보시고 지정된 강의실로 오셔가지고 시험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09분반은 산학관 412호고 10분반은 그죠? 공과대학 734호입니다. 저 위에 벽에 이 시간표를 제가 적어놔서 이렇게 자꾸 위로 쳐다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말해서 10월 28일 목요일날 9주차 때부터 중간고사 기간입니다. 보통 때는 이제 8주차가 중간고사 기간인데 이번에는 그죠? 9주차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9주차 때에 여러분들이 제가 도어 게시판에도 올려놨으니까 그죠? 그걸 참조해서 시험 치러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미분에 대한 개념을 더 할 겁니다. 그죠? 자, 미분에 앞서 가지고 극한 개념이 미분에 왜 필요한지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극한을 배우고 극한을 가지고 이제 연속을 정의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극한을 배우고 그 다음에 연속을 배우고 그 다음에 연속함수 안에서의 이제 미분이 뭔지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하고 미분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주로 3장에서 배웁니다. 그 다음 4장에서는 이제 반대로 그죠? 적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미분 적분이 중심으로 해가지고 앞에서 여러분들 배웠던 여러 가지 그 함수들 있잖아요. 그죠? 성질들하고 그걸 이용해서 이제 미분 적분을 어떻게 계산하고 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장 미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자, 3장이자 미분입니다. 자, 미분을 하기 앞서 가지고 우리가 그죠? 하여튼 순서가 이렇습니다. 그죠? 순서가 그죠? 이렇게 자, 극한을 자, 극한을 배우고 그 다음에 연속 함수를 배우고 그다음 미분 우리가 이걸 어떤 이제 함수로 표현해가 그죠? 도함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우는 것이 이렇게 배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속 함수를 정의할 때 극한을 이용하고 그죠? 미분도 뭐가 됩니까? 극한을 이용하고 요 연속 함수도 극한을 이용하고 미분도 뭐가 됩니까? 극한을 이용하고 적분도 극한을 이용합니다. 여기 이용이 되겠죠. 이고 미분도 0이고 적분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수학에서 뭡니까? 가장 중요한 개념이 극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그죠? 자,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극한입니다. 왜 극한이냐니까 이 극한 개념을 가지고 그죠? 함수가 뭡니까? 연속인지 연속이지 아닌지도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순간 속도죠. 그죠? 우리가 도함수란 말은 미분이란 말은 반대말로 하면 그죠? 우리가 순간 속도 들어보셨죠? 순간 속도
뭐 평균 속도에 의해서 그죠? 순간 속도로 그죠? 우리 계산하죠. 그래서 이것도 뭡니까? 순간이란 말을 뭡니까? 극한 개념을 사용하죠. 자, 적분도 뭐가 됩니까? 적분도 어떤 뭡니까? 적분도 곡선의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 곡선의 면적은 우리가 구할 수가 없죠. 그죠? 곡선 정사각형이라든지 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면적을 잘 구해지는데 일반적인 어떤 곡선에 대해서 그저 면적을 구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 개념을 뭐가 됩니까? 이 극한 개념을 이용해서 즉 뭡니까? 어떤 면적도 뭡니까? 잘게 쪼개게 되면은 직사각형 모양으로 만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직사각형 모양의 면적은 구해지니까 그것을 합하면 뭐가 됩니까? 실제 곡선의 면적하고는 다르지만은 직사각형 면적들을 다 합하면은 비슷하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것을 극한 개념으로 직사각형의 크기를 아주 작게, 얇게 만들면은 오차가 더 줄어들죠. 그죠? 그 개념을 바로 극한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학에서 이 극한 개념의 아이디어는 그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극한 때문에 뭡니까? 순간 속도도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옛날에는 뭐가 됩니까? 평균 속도만 주로 계산됐죠. 그래서 이 극한 개념이 나오면서부터 순간 속도도 계산되고, 그 다음 연속, 미분, 적분해서 하여튼 대부분 뭡니까? 뭔가 하여튼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이 극한 개념을 생각하면은 해결할 수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에서 이런 극한의 개념이 들어오면서부터 많은 문제들을 해결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 수학에서 그죠? 이 극한 개념이 들어옴으로부터 많은 뭡니까? 수학적 발견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때문에 이 극한의 개념이 그죠?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극한 개념을 한번 정의를 해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극한의 예시들을 이제 통해서 그죠? 이 연속함수의 개념을 살짝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정의 3.11입니다. 자, 함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함수가 y는 fx가 있습니다. 자, 함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죠? 여러 종류의 함수가 있겠죠. 뭐 이렇게 되면은 함수가 그죠? 뭐 이런 함수도 있을 거고 뭐 이런 함수도 있을 거고 그죠? 또는 뭐가 됩니까? 이런 함수도 있겠죠. 이게 y는 뭡니까? fx가 되겠죠. 이것도 y는 fx가 되겠죠. 그래서 뭐 기타 등등 많이 있습니다. 그죠? 자, 있을 때 x가 a 오른쪽에서 a에 가갈 때, 이제 나눕니다. 자, 직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방향이 두 가지밖에 없죠. 오른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 왼쪽으로 가는 방향. 그죠? 그래서 이제 직선은 이 직선의 특징이죠. 직선의 뭡니까? 방향은 직선이 두 가지뿐이죠. 그래서 왼쪽 오른쪽 두 가지뿐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참고로 뭡니까? 평면은 뭡니까? 평면에서의 방향은 무한계적이죠. 그죠? 평면에서 방향은 무한이기 때문에 평면상에서 어떤 점으로 수렴하는 것은 그죠? 상당히 구하기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응용을 하게 되면은 이계 변수 미분 방정식 또는 뭐 그죠? 변수가 두 개인 독립 변수가 두 개인 편미분 방식 할 때 극한 계산할 때는 그죠?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평면에서 방향은 무한하기 때문에 어떤 극한 값을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있습니다. 나중에 고급 미분적분을 하게 되면은 독립변수가 두 개인 데서 공부를 합니다. 자, 하지만 이제 우리가 배우는 직선, 독립변수가 한 개죠. 독립변수가 한 개라는 말은 직선을 따라 움직이겠죠. 그럼 직선의 방향은 두 가지뿐이 없죠. 그래서 x가 a의 오른쪽에서 a에 가까워짐에 따라서 함수값이 fa로 가까워진다고 하자. 이를 이렇게 표시합니다. x가 a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는 거. a에다 플러스가 되어 있죠. a 플러스는 뭡니까? 방향을 표시합니다. 이 a 값이 음수일 수도 있습니다. 음수도 마이너스 1을 뭡니까? 마이너스 1이 있는데 오른쪽에서 수렴하면은 마이너스 1의 플러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 위에 플러스 첨자로 플러스가 되어 있는 것은 방향을 이야기합니다. 오른쪽에서 가까이 온다라는 방향을 표시하고 그 다음에 a 이럴 때 뭡니까? a 값을 뭐라고 하냐니까 x는 a에서의 우극한 값입니다. 오른쪽에서 가까이 오면서
생기는 극한값을 우극한값이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반대로 x가 a의 왼쪽에서 가까워짐에 따라서 그 함수값의 b에 가까워지면 이를 뭡니까? 기호로 x가 a의 왼쪽이니까 위에 첨자가 마이너스입니다. 첨자가 마이너스라는 이야기는 말이죠. 방향을 표시합니다. 어디서? 왼쪽에서 가까이 오는 방향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하고 b 값을 x는 as의 왼쪽에서 가까이 올 때의 극한값이라서 자극한값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x가 a 왼쪽, 오른쪽 어느 쪽으로 가까워지든 간에 fx가 a로 가까워지면은 리미트 x는 a가 fx는 a라고 표시합니다. 그러면 이제 표시가 뭐가 됩니까? 첨자가 없죠. 첨자가 없으면은 오른쪽, 왼쪽 극한값이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a를 그죠? 함수 fx의 x는 a의 극한값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이 사항을 이제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림 살펴보겠습니다. 자, x가 여기 a 값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a 값이 합시다. 자, a에서 오른쪽에서 가까이 갑니다. 그죠? 이걸 x는 뭐가 됩니까? a에 플러스라고 하죠. 가까워질 때 이 값이 뭐가 됩니까? a라 그랬죠. 그 다음 x가 a로 왼쪽에서 가까이 갈 때 x는 뭐가 됩니까? 왼쪽에서 가까이 가니까 a에다가 뭡니까? 위에 마이너스 계를 붙이죠. 이럴 때의 극한값을 b라고 합니다. 그죠? b라고 할 때 이 a를 뭐가 됩니까? 우극한값. 우극한값. 이 b를 자극한값이라고 여러 이야기하면 되겠죠. 그죠? 요래 가까이 가면 이 함수가 그죠? 요래 가까이 가면 요거는 어디로 가? 여기서 그러니까 요렇게 따라가는 이렇게 따라가는 이렇게 따라가는 거죠. 요렇게 따라가는 거니까 어디에 가까이 갑니까? A 값에 가까이 가죠. 자, 요 값은 뭐가 됩니까? 요렇게 가까이 가니까 B 값에 가까이 가죠. 그래서 이제 자극한 값이 B이고 옥관 값이 B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X가 A로 왼쪽에서 가까이 갈 때, 그 다음 X가 A로 오른쪽으로 가까이 갈 때, 요 값이 뭐가 됩니까? 같죠? 요 값이 L로서, 그죠? 같죠, 그죠? 그래서 이제 자극한 값, 옥관 값이 같은 값이 나올 때, 요 L을 뭐라 부르냐니까, A의 그냥 극한값이라고 그러는 거죠. 되겠죠? 그래서 자극한값, 우극한값을 구별하고 그 다음에 자극한값, 우극한값이 같을 때 그 극한값을 뭡니까? L, 극한값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극한값이라는 것은 자극한, 우극한을 비교해서 그죠? 이렇게 같을 때를 이야기하면 같을 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제가 지금 이게 좀 죄송합니다. 제가 그림을 붙이면서 잘못 붙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요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림을 붙일 때 잘못 갖다 붙였습니다. 그죠? 자, 0일 때는 0입니다. 그 다음에 1보다 클 때는 1이고, 여기 작을 때는 이렇게 되는 값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요 그림이 요거 되겠습니다. 요 뒤에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 3.3의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3.3이 그림입니다. 그죠? 자, 그럴 때 x는 a에서의 극한값이 존재하는가 그러겠죠. 극한값이 존재하느냐. 그러면 이제 뭡니까? 자극한값, 우극한값을 생각해보면 되겠죠. 그럼 뭐가 됩니까? 먼저 여기서 자극한값을 보겠습니다. 자, 자극값을 보게 되면은 어디로 가까이 갑니까? 여기죠. 여기 자극한이 되겠죠. 그죠? 자극한. 자, 우극한은 뭐가 됩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까이 가니까 이렇게 가까이 가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뭐가 됩니까? 극한값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극한 우극한이 이제 다르니까 0에서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은 자, x는 0에서의 자극한 값은 뭐가 됩니까? 자극한 값은 자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에
우극한값은 뭐가 됩니까? 1이죠. 그래서 이제 자극한값하고 우극한값이 다르다. 그죠? 그래서 이제 다릅니다. 이게 서로 뭡니까? 이게 서로 다른 경우죠. 그 다음 x는 0에서의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죠? 이 자극한값이 다르기 때문에 x는 0에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죠. 아까 뭐랬습니까? 자극한 우극값이 같을 때 그 극한값을 그죠? 극한값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 다르기 때문에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 하지만 뭐가 됩니까? 자, 0에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지만은 f의 0값은 존재하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 극한값하고 즉 리미트 뭐가 됩니까? x가 a에 플러스 fx랑 리미트 x는 뭐가 됩니까? fx랑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랑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f의 a값 요 네 개를 이제 그죠? 관계를 관찰해야 됩니다. 즉 말해서 이 우극한하고 그죠? 이거는 자극한이죠. 그 다음 이거는 뭐가 됩니까? 이거는 그냥 극한이고 이거는 그냥 함수값이죠. 그죠? 그러면 이 극한이 되려면 앞에 얘기했죠. 요거 두 개 같으면은 극한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x가 a로 가까이 갈 때 이 극한값이랑 우극한값이랑 자극한값이랑 그 다음에 a로 가까이 갈 때 극한값하고 그 다음에 f의 a값하고는 그죠? 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요 사이를 비교하면 되겠죠. 자, 첫 번째 얘는 뭐가 됩니까? 자극한값, 우극한값이 서로 다르면서 결국 다르다는 이야기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고 하지만은 거기에 대한 함수값은 존재하죠. 함수값. 함수값은 존재합니다. 그죠? 근데 함수값은 존재하는데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관계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잘 관찰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도 그림이 바뀌었습니다. 그죠? 자, 이것도 뭐가 되면 이렇게 되겠죠? 자, 우리가 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하면서 배웠죠? 0이니까 1이니까 2차 함수니까 그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 뭡니까? x의 제곱 플러스 1이 되죠. 자, 0에서는 뭐가 됩니까? 1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값은 뭐가 됩니까? x가 0으로 가까이 가는데 자극한, 우극한 여기 자가 되고 여기 우가 되죠. 자, 어디로 가까이 갑니까? 1로 가까이 가죠. 이것도 뭐가 됩니까? 1로 가까이 가되죠. 그래서 자극한 우극한이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 이거의 우극한 값이랑 자극 값이 같다는 거죠. 즉 1로서 모두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0에서의 극한값이 그래서 뭐가 됩니까? 이게 되는 거죠. 자, 자극한 우극한이 같기 때문에 극한값은 1이 됩니다. 하죠. 자, 그런데 뭐가 되면 F1 값은 얼마입니까? F1 대입하면은 1은 뭡니까? 1이죠. 그죠? 그래서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이 그래프에 대해서는 이런 상황이죠.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0으로 갈 때 fx랑 f의 뭐가 됩니까? 같은 값이죠. 자, 이거는 극한값입니다. 극한값이랑 뭡니까? 함수값이랑 같습니다. 이거는 극한값이고 이거는 함수값이죠. 그래서 지금은 극한값도 얼마입니까? 1이고 함수값도 얼마입니까? 1이죠. 그래서 같은 경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요 네 개의 관계에서 이게 같으면은 이게 같고 그 다음에 함수값도 같은 경우입니다. 이거는 이제 모조리 다 같은 경우입니다. 자, 이 같은 경우일 때 보니까 자 어떻습니까? 이거는 함수가 지금 그죠? 뭔가 하여튼 다르니까 뭐가 됩니까? 이 함수가 뭔가 끊겨 있는 느낌이 들죠. 그죠? 이렇게 위로 끊겨 있죠. 그죠? 끊겨 있고
자, 모조리 다 같으면 뭐가 됩니까? 모조리 다 같으면은 함수가 보니까 뭐가 됩니까?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자, 이제 생각이 뭐가 되냐니까, 아,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으면 함수가 뭐 연속이겠구나. 그렇지 않으면은 아니겠구나. 생각을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조금 더 살펴보고 그 그래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예측을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3번도 그림이 잘못 붙여왔습니다. 3번은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죠? 자, x가 0이면 1입니다. 0이면 1, 0이면은 x가 0일 때는 1입니다. 그죠? 0이 아닐 때는 뭐가 됩니까? 0이 아닐 때는, 자, 작은 거일 때는 음의 x가 되겠죠. 이거는 여기 되겠죠. 여기 y는 x가 되고, y는 마이너스 x가 되겠죠. 자, 이 그림 앞에 그림 3.2에 있습니다. 이 그림 3.2가 여기에 붙어가 있습니다. 그죠? 이제 잘못 붙어간 형태가 되겠죠. 자, 이런 걸 봅니다. 자, 그러면 0에서의 극한값이 존재하는가? 또 존재하는 데 얼마나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가까이 갑니다. 이렇게 가까이 갑니다. 여기 0값이죠. 가까이 가면 여기 이렇게 가까이 가겠죠. 그럼 0으로 수렴하겠죠. 이것도 뭐가 됩니까? 이렇게 가까이 갑니다. 그럼 이것도 뭐가 됩니까? 0으로 수렴하겠죠. 근데 이거 자하고 뭐가 됩니까? 자극한하고 우칸이 같아지겠죠. 그래서 리미트 뭐가 됩니까? x가 0으로 갈 때, x가 0으로 갈 때 뭐가 됩니까? f의 x값은 0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죠? 하지만 뭡니까? f의 0값은 얼마입니까? f 0값은 1이 되겠죠. 1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가 됩니까? 극한값은 0이고, 그 다음에 함수값은 1이 되죠. 이 다릅니다. 그죠? 근데 이상하죠. 다른데도 이렇게 그래프가 연결되어 있는데, 그죠? 뭔가 이상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측이 좀 이상합니다. 그죠? 아까 말했지만, 그죠? 같을 때만 연속이 되어야 되는데, 그죠? 연결되어 있는데도 뭡니까? 다르죠. 그러니까 요 부분이 지금 연결이 안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일단 우리가 예측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극한값이 존재는 합니다. 극한값이 존재합니다. 0값으로 존재하죠. 근데 함수값하고, 그죠? 이 값하고 다른 값으로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x는 0에서의 자극한값, 우극한값이 모두 0으로 같다. 즉, 리미트 x가 0 플러스 0, 1로 갈 때 0이고, x는 0에서의 그래서 극한값은 0이다. 그죠? 단, 0에서의 함수값은 뭡니까? 극한값과 다른 값인 1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지금 앞에 극한값, 자극한 우값이 같은데 함수값하고는 다른 경우입니다. 그죠? 자, 그럼 밑에 그죠? 자, 다음 예제에서는 x는 0에서 함수값이 정의조차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에까지는 함수값이 다 존재했죠. 그죠? 근데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자, 예를 들어 한번 보겠습니다. y는 fx는 x분의 x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이거하고 뭡니까? 이건 다르다 그랬죠. 앞에서. 그죠? 왜냐면 정의역이 다르다 그랬습니다. 그죠? 자, 앞에서 얘기할 때, 그죠? 자, x가 그죠? 0 제외하고 약분해서 같아지지만 일반적인 모든 함수에 대해서는 이거 함수가 다른 함수입니다. 왜냐니까 이거의 정의역과 이거의 정의역이 다르다 그랬죠. 우리가 뭐랬습니까? 함수가 같으면은 정의역이 같고 대오를 취하면은 정의역이 다르단 말은 함수가 다르다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것도 다른 함수입니다. 자, 그래서 x는 0에서의 극한값이 존재하는가 그랬죠. 자, 그러면 그래프 보면 되겠죠. 자, 보시면, 자, 자극한입니다. 6칸입니다. 어디로 수렴합니까? 1로 수렴하죠. 그죠? 그래서 리미트 x가 0 플러스 fx랑 리미트 x가 1로 수렴합니다. 그죠?
즉 뭐가 됩니까? 이 같기 때문에 리미트 x가 뭡니까? a라고 할 때 fx 자극한 우극한이 같으면 이걸 우리가 극한값으로 한다고 정의했죠. 그죠? 그래서 1이 됩니다. 그죠? 자, 하지만 자, 극한은 존재합니다. 자, 극한값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함수값이 뭐가 됩니까? f에 0을 대입하면 0분의 0은 뭐가 됩니까? 이건 부정이죠? 이건 부정입니다. 그죠? 부정일 때 정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존재하지 않는 거죠. 자, 이처럼 그죠? 이처럼 그죠? 극한값은 존재하지만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는 것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까 전에 네 가지 관계 있죠. 그죠? 자, 극한값이 자극한 우극한이 같을 때와 다를 때 같을 때는 극한이 존재한다. 그 다음에 함수값이 존재할 때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으냐 다르냐 문제. 그 다음에 극한은 존재하지만은 이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네 가지 상황에서 어떤 경우를 이제 조합을 붙여서 또 새로운 무슨 정의가 만드는지를 잘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0에서의 자극한 우값 모두 1로서 같다. 저거 뭐가 됩니까? 이것이 1이다. 그래서 0에서의 극한값은 이것이다. 돼 있죠. 하지만 0에서의 함수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관계입니다. 이번에는 그죠? 함수 fx가 x분의 1에 대하여 x는 0에서의 극한값은 존재하느냐 그랬습니다. 자, 이것도 보면 되겠죠. 여기 0이니까 0에서입니까? 자, 왼쪽에서 가까이 가면 내가 뭐가 됩니까?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가면은 뭐가 왼쪽에 가까이 이렇게 하면 여기 플러스 무한대가 되겠죠. 자, 자극한이면 뭐가 됩니까? 이렇게 가까이 가겠죠. 그러면 이거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겠죠. 그래서 이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죠. 즉 뭐가 됩니까? 다르니까 즉 리미트 0으로 할 때 fx는 뭡니까? 존재 않는다. 존재 않죠. 그럼 이것도 뭐가 0값은 어찌 됩니까? f의 0값은 그 다음에 f의 뭐가 됩니까? 0값은 0분의 1이죠. 0분의 1은 뭐랬죠? 이거는 불능이라 그랬죠. 불능. 저건 뭡니까? 존재 않는다는 얘기죠. 즉 이처럼 뭐가 됩니까? 극한값도 존재하지 않고 함수값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죠? 자, 여기 했죠. 자, 자극한값이 마이너스 무한대, 우극값이 양은 무한대죠. 그래서 0에서의 뭐가 됩니까? 자극한값, 우극한값은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 즉, 따라서 x는 0에서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돼 있죠. 자, 그래서, 자, 보시면은, 자, 요걸 한번 관찰해 봅시다. 자, 한 점 x는 a에서의, 자, 극한값은 x는 a에서의 함수값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즉, 뭐가 됩니까? 예제 5처럼 극한값과 함수값이 모두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고, 예제 4처럼 극한값은 존재하지만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고, 예제 3처럼 뭡니까? 극한값, 함수값이 모두 존재하지 않을 수도 예제 3처럼 극한값, 함수값이 모두 존재하지만 극값이 다를 수도 있고, 예제 2처럼 뭡니까? 극한값, 함수값이 일치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요 주의 관점을 잘 보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뭐 결론만 일단 이야기 드리면 그죠? 이 함수 자극한 우극한 값이 같으면은 자, 한 가지 얘기를 했죠. 자극한 값, 우극한 값이 같을 때 극한이 정의되죠.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리미트 x가 a의 우극한 값
x는 a에 그죠? 자, 자극한 우극한 값이 같다라는 이야기가 그죠? 이건 해결되어 있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존재하는 거죠. 즉 말해서 이 자극한하고 우극한이 같으면은 극한이 존재한다. 이건 해결되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자극한이 존재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우리 의미가 없는 거죠. 그 극한이 자극한 우극한이 존재하는 걸 우리가 다룰 수 없기 때문에 같을 경우 존재하는 경우에 비해서 같을 때는 이것이 되는 경우죠. 그 다음 이런 경우 뭐가 됩니까? 리미트 x가 이제 뭡니까? 극한값이 존재합니다. 존재할 때 이거하고 뭡니까? f의 a하고 관계는 뭐가 됩니까? 같을 수도 있고 또는 뭐가 됩니까? 다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면은 아까 우리가 예측했다 아닙니까? 이 자극한 우값이 같아서 극한이 존재하는 요 극한값 존재하고 그 다음에 fa 값, 함수값이죠. 같으면은 뭐가 됩니까? 이거는 뭐가 됩니까? 어떤 연속을 이야기합니다. 함수가 연속성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극한값은 존재하지만 함수값이 존재하는데 이거 다를 때를 뭐가 됩니까? 이거는 이제 그죠? 어떤 불연속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가 하겠지만은 이 극한을 공부하는 목적이 연속함수인지 아닌지를 판별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극한값, 자극한 우극한값의 관계를 살펴서 극한을 존재하고 이 존재하는 극한값이 함수값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관찰하면서 보셔야지 다음 연속, 미분까지 그죠? 잘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연습 문제가 나오죠. 연습 문제는 뭡니까? 이건 너무 쉽기 때문에 다음 함수에 대해서 그죠? 극한값이 존재하는가? 존재한다면 극한값을 구하라 그러죠. 존재한다면 극한값을 구하라 그랬죠. 그래서 이걸 조사할 때는 뭡니까? 자, 극한하고 우극한으로 그죠? 이용해서 설명하기가 되겠습니다. 자, 많이 한다고 좋습니까? 그죠? 자, 보면은 2번하고 자, 2번은 뭐가 됩니까? 자극한 우극한을 조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자극한 우극한인데 이거는 뭡니까? 루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두 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뭡니까?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극한에 이제 자극한 우극한이 중요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두 개 한번 정도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7주차 1차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쉬었다가 2차시 수업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